윤석열 그 부부가 그 계엄에도 이제 문제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구속도 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런데 검찰이 결국은 풀어주는데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사후에 어떤 대처를 하는지 봤더니 대검에서 이제 일선 검찰청에다 입장을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네. 그랬더니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은 종전처럼 날로 하되 아 똑같이. 가급적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데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우리는 이걸 보고 코미디하냐라고 아. 얘기를 하는 거고 심우정은 왜 그러한 판단을 했을까? 윤석열 봐준 거예요 그냥. 이거 보면 윤석열 봐주려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네. 바보 같은 취급 받는 거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날로 해라. 근데 빨리 처리해라. 이거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지키고 싶다. 우리가 검사로서 검찰로서 판사가 말이야 시간 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돼? 날로 해. 하지만 시간을 지켜. 이제 이거죠. 웃기는 일이에요. 그 업무 연락 내용을 보니까 더 웃긴 게 이렇습니다.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네. 법안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 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 본안에서 어떻게 바로잡아요? 다시 구속시키는 게 바로잡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뭔가 혼재돼 있어 불가능하잖아요. 내용들이 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네. 거고요. 저는 뭐 심우정 검찰총장 의심합니다. 최근에 밝혀졌던 것들 12상 계엄 당시에 선관위에 고위 검사가 출동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위 확인을 검사와 해봐야겠지만, 네. 방첩 사이에 대령이 통화했다는 그렇죠. 이야기는 거의 네. 사실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위 검사가 출동할 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출동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김성문 씨 경호실 처장이 관리했다는 그렇죠. 비화폰 문제에서 비화폰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인 거고요. 12상 계엄이 실패한 이후에 12월 4일 날 안가에서 대체 개입 비슷하걸 하는데 그렇죠.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이 검찰총장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 그 윤석열의 입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사람. 아니 원장님 근데 그 심우정 총장이 뭐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올 때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다라고 많이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특수본과의 뭐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근데 이게 개뿔이라고 봅니다. 쇼예요? 쇼라고 봅니다. 쇼. 쇼예요? 아니, 와, 이게 제가 영화 1987 영화 있죠. 예. 거기 보면 하정우가 검사로 나옵니다. 박종철 열사 이 부검 문제입니다. 많은 검찰 간부들이라든가 위에서 압력이 옵니다. 부검하지 말라고. 근데 하정우가 담당 사인하는 사람입니다. 대공업무입니다. 사인해서 던져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결국은 부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특수본 본부장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사인해버리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자거든. 본인 네. 책임자니까. 네. 안 한 거예요. 말로만 몇 마디 총장에게 대드는 척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반 항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럼 뭡니까? 총장하고 서로 국합 배드컵 짜고 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탄핵을 한다 안 한다 좀 유예를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책임론이 나오는 당연히, 건 어쩔 네. 수 없잖아요. 사퇴해야죠. 책임지고 사퇴해야죠. 아니 그리고 책임지고 이제 사퇴를 그 해야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지휘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는 최대한 불러서 조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는데 그거를 중앙지검이 따랐습니까? 안 따라. 수사팀은 그런 권한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본도 당연히 대검에 그런 지휘가 있더라도 응당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자기 뜻대로 하면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특히 심우정 총장이 간부 회의를 소집을 하는데 네. 6명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아무런 규정이 없는 회의입니다. 대한민국 부처는요. 위원회 조직이 아닙니다. 회의에서 의결하는 조직이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장관이 결정하고 밑에 사람이 사인하고 하는 그 절차로 가는 겁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왜 간부 회의를 해서 결정합니까? 이거 직권 남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전에 검사장 회의 이야기 하잖아요. 네. 검사장 회의도요. 법률이라든가 규정이 없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그런 회의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거 집단 행동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법조에서 늘 얘기하는 게 전례 하잖아요. 전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판례. 즉시 항고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더니 있어요. 무려 3건이나 나온 거예요. 어. 일단은 2018년도 의정부 지검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그 법원에서 검찰이 체포 시한을 넘겨서 구속영장을 척구했다고 하면서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하자 항고했고 결국은 법원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다시 수감을 합니다. 재수감을 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울산지검에서도 그 2023년 9월에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2명을 법원이 석방하자 거기에 대해 즉시 항고를 했고 2개의 별개 사건이었는데 하나는 인용해서 한 명은 재수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전지검에서도 역시나
즉시항공한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려고 마음의 결심을 한 것 같고 결국에는 본인을 검찰총장 시켜줬잖아요. 은혜를 갚은 거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내일 아마 국회 법사위에서 네. 현안 질의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쫙 좀 받아보고 사정 판단을 해보고 네, 네. 지금 심우정이 일방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본인 생각과 얘기한 것밖에 없잖아요. 야당 의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왜 이러한 결정과 판단을 한 것인지 또 다른 간부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인지 의견을 공개해야지. 다 네. 들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민주당이 얘는 정말 헌법과 법률을 지킬 생각이 없네. 그러면 탄핵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가는 게 맞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탄핵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역풍이 아니 있는 그리고 거. 그 위헌 얘기 운운하면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항고를 안 한 부분을 정당화를 했어요. 만약에 해봐야 결국 위헌이 날 것이다. 구속집행 정지나 보석의 사례처럼 얘기를 했는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법사위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네.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또 대법원입니다. 이분이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상급 법원이 고등 법원의 항고를 통해서 의견을 그렇죠. 물었다고 한다면 경직적이지 않고 유연한 자세를 취했겠죠. 다른 의견이 네. 나올 수 네. 있죠. 여기 이제 검찰이 맞장구를 안 쳐준 거죠. 음. 검찰은 항고하는 집단입니다. 그렇죠. 항고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네. 이재명 위증교사 때 1심에 무죄 나왔는데 항고하잖아요. 바로. 기계적인 항고를 하죠. 그게 네. 검찰의 음. 본능입니다. 먹이를 주면 바로 물어뜯는 게 검찰의 본능인데 그 본능을 억눌렀다는 거예요. 왜? 달콤한 주사를 맞았거든. 검찰총장 진급 주사도 맞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공범으로 이분도 지금 네.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음. 그렇다 보니까 저는 윤석열의 입을 두려워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한 번 생각해 볼게요. 판사의 말이 맞다고 칩더라. 그러면 산수 잘못했잖아요. 산수 잘못해서 내란 수개가 풀려났다. 이건 역시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직권 남용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정도 되면요, 당장 먼저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소리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사퇴하고 석방을 하든가. 그렇죠. 네. 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전직 검사들 모임이 검찰 동호회라는 데가 있는데 문자. 여기서 이제 석방되니까 한상대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죠 전에 회장 명의로 회원들한테 동호회원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셨다.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런 단체 문자 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호회 같은 경우도 동호회법에 의해서 좀 정치에 관여를 안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네. 정치 중립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 검찰 동호회는 자신들의 자치 규정에 그런 걸 또 넣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번 웃긴 집단이지. 아니 만약에 우리가- 소장님 정권이 바뀌어서 검찰개혁, 검찰청 해체까지 뭐 가야 된다. 근데 이 심우정의 이 구속 취소 결정이 굉장한 저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정확히 하거든요. 보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검찰총장직이라는 자리를 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네. 그런 거를 이용한다라면 이런 조직은 없애버리는 게 야 맞죠. 이건 너무 역풍. 아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검찰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권력을 눈치 보고 권력을 향한 수사 못했잖아요. 면죄부만 줬잖아요. 어찌 보면 김건희 변호인 역할들을 니들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을 향한 수사 못하는 검찰 왜 필요합니까? 나머지 수사들은 다 경찰이나 이런 데가 하면 되지. 검찰은 존재 이유와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리고 검찰 간부들이 중요한 사건 이제 수사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법불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는 권력에 전적으로 아부하는 태도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악인 줄 알았어요. 법불아부. 법불아부 그런 상황인데 사정이 일개 법조에서 이런 형국에 돌아가는 사이에 국제적으로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네. 국회에서도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첩보가 있어서 확인 중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없는 석유를 파낸다고 해서 그런가요?
뭐 그러면 다행인데 아무래도 핵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핵무장론 같은 한국의 것들. 이른바 예. 이제 보수 우파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아마 대선 공약으로 그걸 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래요. 네. 네. 그게 차라리 극우입니다. 제대로 된 극우입니다. 음. 뉴라이트는 극우가 아니에요. 뉴라이트는 매국적 사고를 가진 거고요. 음. 매국적 사고를 가지려니 차라리 이런 극우적 사고를 가지세요. 그 자주국가. 차라리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민족주의라고 제가. 저도 핵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인정해 드린다니까. 극우라고 제가. 네. 우파로 핵무장은- 인정해 드린다니까. 뉴라이트보다는 훨씬 낫다니까요. 아니 트럼프 저 하는 행동 봐보세요.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이 없으면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수모당하고 전쟁 나면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래도 우방이고 동맹이라고 불리는데 민간 국가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중국, 이란, 시리아 이런데 거기다 코리아예요? 바로 옆에? 아니, 너무하죠. 네, 좀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 지금 미국이 알래스카 개발하고 글린란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음. 에너지 가지고 LNG? 한국을 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아. 술책이에요. 우리를 기간에- 잡아서 뭐 한대요? 네. 팔아먹는 거지. 우리를 팔아먹는. 아, 이거 그 에너지를 현지에서 개발하라는 지금 거지. 예. 우리나라 에너지가 미국 의존도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관세 때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가스라든가 에너지를 더 많이 사라라는 하나의 상술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니면 주한미군 방위비 주둔 그거를 금액. 그거하고 연결 카드로? 니들이 다 부담해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핵무장 안 해도 되는 게 과거에 이제 전쟁 위험이라는 것들은 이른바 이제 좌파들, 네. 민족주의 좌파들, 이제 종속 이론 연구하던 맞아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부 자본주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음. 냉전 시대. 미국하고 소련은 전쟁을 하지 않아. 근데 주변부에서 전쟁 나도 될 만한 곳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무기 팔아먹고 냉전 북돋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옛날 이야기. 우리나라는 주변부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핵심에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면 미국 경제도 흔들리지. 폭망하고 네. 세계 경제가 폭망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좌파 운동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이건 제가 거고. 극좌파 공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이제 사람들이 이런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줄을 잇다 보니까 가장 네.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헌재 선거 언제 하냐. 아, 제일 오늘 제가 궁금해, 화장실 진짜. 가다가도 모르는 분한테 들었어요. 방송 진행하는 것 같은데 헌재 선거 언제 납니까? 네. 일단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확실히 아니에요? 네, 예. 오늘 6시 이전에 네. 헌재에서 14일 날 할게요라고 하면은 네. 이번 주에 하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넘어가면은 이제 이번 주에 안 하는 내일로 거고. 넘어가면 안 하는 거죠. 보통 네. 브리핑을 오전에 나와서 공보관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공보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3일에 지금 탄핵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아니, 근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해도 돼요? 보통 2, 3일 전에 당사자한테 홍보를 그래요? 한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당사자에게 선고한다 하면서 이제 문서를 전달해야 되는데 네. 그걸 또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체포영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치를 거부했잖아.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고 날짜 결정 같은 거를 딱 네. 문서를 들고 대통령실에 갔어. 근데 경호처 사람들이 네. 수치도 거부하고 안 받아. 문 앞에 놓고 오는 걸 생중계로 하면은 그게 이제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어쨌든 선고기를 못 정한다는 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 네. 떠돌아다니는 거는 17, 18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21일 금요일이 유력한 거 아니냐. 21일 금요일 네. 유력하다. 주일을 또 기다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떠돌아다니고 있죠. 아니 근데 이제 그 헌재 선고 결과 우리가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있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양당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두 분 평론가 대등한 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일반인들보다는 고공 정보에 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양당의 태도를 보면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이 석방되면서부터 약간의 이제 좀 이상한 기류가 이상한 예. 기후라든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야당 같은 경우는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이 풀려나온 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핸드폰이 생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까지 자기가 인사를 도와줬던 사람들 방어권을 행사하는구나. 그다음에 예. 또 뭐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 사태 때 사법부에 이 캐비넷 수집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전화통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란죄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출발이 헌재에서 자기 대통령 자리가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아니,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 나오고 일요일 날은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전해졌는데 지금 월, 화, 수요일까지
이렇다 할 보도가 없다는 게 좀 침묵. 신기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는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 발광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발광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가? 지금 2명은 확보가 끝났다. 2명은 확보가 끝났다. 기강한 네. 중에서. 네. 기각 우리 편 2명 확보 끝. 음. 1명만 더 확보하면 된다. 우리가 이거는 거리의 압박으로, 압력으로, 정치권의 압박으로 이거를 설득할 수는 없다. 조용하게 우리가 설득할 테니까 네. 가만히 있자. 자중하자. 나대지 말자. 어.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석방될 때만 해도 설마 연단에서 마이크 잡을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그거는 아예 네, 선거 때까지는 아무래도 아니 조용히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논리를 대냐면은 얼마 전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다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황운하 의원까지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명확하지가 않다. 증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은 홍장원 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곽종군 사령관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의원을 끌어내리는 거 이거 아니다. 이거에서 저 사람들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거다. 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냥 군인들 들어가가지고 그냥 단전하고 그냥 뭐 요원들 같이 그냥 끌어올려고 그런 거다. 증거 있어? 증거 대봐. 얘네들은 오염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입법부를 무력화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기각에 3명이 보수파 쪽 사람들 3명이 동조를 줄을 설 했다. 수 있다. 네, 근데 포고령만 봐도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못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으면 연평도 꽃게 사건 안 일어났다. 그냥 그 노상원의 수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원장님 도와줘요. 두 분의 논란은 외피적인 거라고 보고 그렇죠. 네.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등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최은순 씨가 과거에 명언을 남깁니다. 돈 싫어하는 판사 봤습니까?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씨가 살아온 인생이 네.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요. 코바나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는 돈질을 해가지고 또는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학위도 만들어내고 수많은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작당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양한 생존을 위한 곤모술수. 돈 싫어하는 판사 봤습니까? 권력 싫어하는 판사 봤습니까? 진급 싫어하는 공무원 봤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먹힐 수도 있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많은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인용 가능성이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의 그 야외 활동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저 정치.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어떤 스탠스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취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선 후보 경선에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도록 영향력을 분명히 발휘할 거고요. 영향력을. 그다음에 대선에서 지게 되면은 전당대회 열리잖아요. 국민의힘.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를 더 강력하게 보호해 줄 수 네. 있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와 호흡을 맞추고 나를 보호해 주고 옹호해 줄 사람. 그 사람을 당대표 지도부로 만들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완전히 저는 야. 국민의힘과 보수파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물귀신 작전이다. 네. 네. 왜냐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대선 후보도 되고 당 대표가 돼야 본인이 이제 형사 재판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이게 되면 네. 막아줘야 국회에서 되니까. 일단은 방어막을 치고 또 이제 자신을 의원들이 방어를 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끌려다니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많이 옹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요즘에 억울하다라는 네.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적극적으로 투표 행위를 하게 되면 윤석열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예를 들면은 딱 이러는 거예요. 사저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딱 벌어집니다. 김문수 원희룡은 와 일로 와. 술 한잔하고 가. 이제 아크로비스타를 불러. 네. 이제 유승민, 오세훈, 한동훈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지 마. 아 만나주지도 않고. 안 만나주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지지한다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윤통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딱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서 보수의 유튜버들이 야
기생산을 김문수다, 하던 거고. 와! 네.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 보는 분들은 세뇌당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투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말처럼 물귀신 작전이라는 게 조국적으로 선거에서 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치르면. 네. 어차피 지는 거. 그렇지. 네. 우리 편으로 내 말 잘 들어는 바지 사장 하나 꼽아놓고 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런 생각으로. 근데 바지 사장을 꼽아놓게 되면 어쨌든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뭐 거부권도 안 되는 거고 자기와 부인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가 그래서- 쏟아지듯이 비 내리듯이 쏟아질 텐데. 그래서 제 생각은 네. 아까 허황되지만 김건희 씨를 대선 후보로 출마시키고 본인은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진짜 자기가 왜 그냥 그래요, 직접 원장님, 진짜. 야, 그 신박하네. 당대표 선거 여기 이재명 대표도 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나는 못 생각할 수 나가? 있겠네. 네. 그래가지고 또 재보궐선거 나잖아요. 네. 당선될 만한데 가가지고 본인 배지도 달어. 그리고 당 대표이자 배지 딱 뭔 돼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쫙 내 본회의장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막 이제 시정연설 오고 예산안 설명회 오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지 이제. 아니 형사 웃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사 저기 재판 안 해요? 형사 재판. 민주당이 개엄하면 어떡하죠? 개헌은 잡혀가나? 이제 잡혀가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쓰는 아니, 거지. 아니 그래서 그래도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 네. 대리가 현재 상황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소설 같은 상황까지 대비하라 그랬는데 아 지금 소설 전국에. 같은 상황까지 어. 대비하라 지금. 네. 아니 저분이 권력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그러니까, 네. 당 대표직이나 아니면 배지를 달고 있으면은 앞으로 기소당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진짜 구속당할 수도 있다고요. 땅건으로. 아니 그렇죠. 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어막이 음. 결국에는 나 당대표, 나 배지. 그거 이상 방어막이 없거든요. 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더라도 대한민국을 계속 망치는 일에 그럴 것 앞장서 가지고 그럴 것 난동꾼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한편으로 지금 헌재 관련해서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원식 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네, 임명해라. 예.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네 오늘. 현재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이제 또 광고를 합니다. 박진영 TV에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아마 지금 헌재에서는 어쨌든 만장일치를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 소수 의견, 그다음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의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고 날짜도 못 잡는 그래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읽고 있는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해야 또 압박을 된다라는 하는 이야기를 상황이고. 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리고 생각이 국민의힘 듭니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은혁 변수를 어떻게 여기냐의 문제인데 네. 사실 새로 재판관을 임명하면 변론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만약 수혜적인 태도라면은 당연히 마은혁이라도 임명해라 해야 되는데 어제부터 분위기가 야 마은혁 임명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마은혁만 막으면 네. 의결 정득수 6명. 6명. 요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있어 안 되니까 2명에서 2.5명은 우리가 확보했다. 기각으로 확보를 했다. 이런 생각 진짜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허투루 들으지 마세요. 그러한 움직임과 생각과 정보들이 막 흘러다니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계속 긴장하지 말고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소장님 2명에서 2.5명이 확보됐다는 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그런 기류가 더 강해진 거예요? 더 그러면? 강해졌죠. 아니 근데 지금 뭐 다른 채널에서도 그렇고 평론가분들 나와가지고 법률가들도 나와서 그것과는 별개다. 헌법재판은 네, 형사재판과 별개다.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론적인 이야기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이 전화통 들고 협박할 수 있다니까요. 아, 이거 윤석열이 전화통 들고 돈 싫어하는 판사 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저는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길어지면은 뭔가 좀 이상 기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다거나 다른 의견, 소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소수 의견도 쭉 논리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리들이 안 되니까 일치가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논의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니까 선고 날짜가 뒤로 점점 미뤄진다. 이뤄지네, 네. 그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어요. 자, 저는 그 우리 지기인 판사께서 그런 지기현, 판결을 네. 지기현입니까? 네.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서부지법 난동, 그다음에 지기인 씨를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혐오하고 테러하겠다라는 위협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영향도 받았다고 봐요. 아, 있죠. 쫄았다고 봐요, 저는. 그럼요.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은 좀 더 고위층에 있으니까 그럼 덜 쫄까?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네. 비슷한 부류의 판사들 아닙니까? 이런 식의 그런 부분이 협박까지 하는 존재한다고 봐요, 거를 저는. 전 들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좀 나이 많이 드셨고 이제 은퇴하기 때문에 이제 뭔 부귀 영화를 누리겠냐. 그런데 그분들의 자손들은
계속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고 네. 그분들의 삶의 기반이 보수우파 진영인데 그 재판관들이야 그냥 뭐 활동 안 하더라도 그 네. 자제분들은 보수파 진영에서 만약에 그 아버지가 대통령 탄핵 인용에 찬성했다. 그렇게 되면 완전 손가락질 나고 그 그룹 내에서 내팽개쳐질 거다. 그래서 본인보다 우리 자식들,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해서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기각에 찬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나라를-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나라를 있어요. 생각해야죠.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전 진짜. 전달해 드리는 나라를 생각